정부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가뜩이나 높아진 대출 문턱에 더 강력한 조치가 더해지면 앞으로 돈 빌리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워지는 건지 먼저 장슬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사를 앞둔 직장인 성모 씨는 최근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로 해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성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엔 은행에서 아예 신용대출 한도가 소진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받지 못했거든요. 해바뀌고 나서 다시 찾아갔는데 계속 한도가 옛날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신용도는 옛날 그대로인데 한 2천 정도 줄었어요. 가계부채 급증으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는 3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은행 대출 받기는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한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중 핵심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 DSR 규제입니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 관리 방식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성 씨의 사례와 같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데 개인별로 DSR을 적용하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다른 곳에서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가는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연 3%의 이자율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매달 25만 원씩 이자를 내고 만기 때 1억 원을 갚으면 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80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핀셋 규제를 강조한 만큼 모든 신용대출이 아닌 1억 원 이상의 고액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이 적용될 거란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세부 방침은 3월에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규제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올 2분기부터 대출자들은 한층 높아진 은행 문턱을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끌과 비투를 막겠다는 고강도 대출 규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돈줄만 죄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은행들의 신용대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증시 예탁금은 줄곧 이전 수준인 60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나 DSR 강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이 출렁이거나 움츠러들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돼온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여파로 새해 들어 5대 시중은행들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은 3만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3주 만에 6,700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오는 3월 고강도 DSR 규제를 내놓을 경우 자금 수요가 이 금융권으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24곳의 신용대출 자금은 지난해 10월 말 30조 5,7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출 규제에 대한 여론은 대출 한도 축소보다 규제 반영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이 더 거셉니다. 특히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 책임과 초유동성 장세라는 현실은 뒤로 한 채 영끌과 비투라는 표면적 현상에 대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주식에서 일확천금을 챙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잘 활용하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얻을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행히 사다리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게 뭐 주식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또 능력에 맞는 대출이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앞두고 무주택자 대출 한도 완화나
미래 소득을 선반영한 청년 대출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나올까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정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부분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 들어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가계부채 선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진화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인 이제 가계부채의 체계를 좀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실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 특히 증권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 가계부채 규모가 현재 1,700조 원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지금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이 나온 중요한 이유도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거의 두 자릿수대 10%를 넘어서는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의 4-5%대 증가율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이고 또 각종 신용 잔고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통장들의 신규 발행 등을 포함해서 각종 신용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서 실제로는 경제 전반의 위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금을 같이 갚는 이 원금 분할 상환 그리고 이 DSR을 은행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관리하는 방안 같은 게 좀 유력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DSR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관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DSR을 도입을 하면서 이미 업권별로 이제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업권별로 차례로 확대가 2018년부터 이제 좀 더 확대된 범위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개인별로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DSR이 예를 들어서 50%다, 40%다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관리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도 이걸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특정인은 40%를 넘어서 대출을 DSR 40%를 넘어서 대출을 해주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율이 낮으면은 평균적으로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의 통로를 상당히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가장 만약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자금을 빌리신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자금을 빌려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크게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대출을 오히려 틀어막고 이 저신용자는 대출을 열어준다는 점이 좀 문제로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출 된 부분에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대출을 받게 해주고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는 금융적인 이슈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가계부채 선진화 대책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인 이제 사회복지 지원 형태로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용대출이 지금 최근에 크게 확대되는 거 관련해서 이 원금 분할 상환을 아마 의무화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이제 빌려 가신 분들이 원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제 소득이 상당히 이제 충분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위험 요소가 또 증대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대출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였습니다.